오늘은 마스크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내용을 전개해 보려 합니다. 병원, 혼잡한 공간, 그리고 감염자가 의심되는 공간에서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재채기를 할 때 실제로 큰 입자가 공기 중에서 작은 입자,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작은 입자로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KF80, 면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는 어떨까요? 안 쓰는 것보다는 저는 쓰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큰 비말 입자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입자가 공기 중에서 수분이 증발되고 나면 작은 입자가 되는데 이런 작은 입자들은 사실은 KF80이나 다른 면 마스크는 잘 걸러주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마스크는 자체의 성능보다 즉 KF80보다 94가 좋고 94보다는 KF99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밀착의 정도. 우리가 마스크를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옆면이나 코의 위, 아래 옆면으로 많이 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새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마스크 같은 개인 보호구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내에서는 발생원을 제거하는 것, 격리하는 것, 또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 손 씻기 같은 위생 등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수술용 마스크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큰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용 마스크를 썼을 때 입자가 25배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자 크기가 작은 5마이크로보다 작은 입자들은 수술용 마스크를 썼을 때는 실제로는 많이 감소되지 못하고 2.8배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술용 마스크를 쓸 때는 전체적으로 약 한 3.4배 정도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와 다른 그런 면 마스크들은 큰 입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만 작은 입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스크를 선정하려면 마스크의 기준과 시험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의 규격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EU의 기준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시민용과 작업자용이 따로 나눠져 있고 미국이나 EU는 시민용은 없고 작업자용 마스크의 기준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작업자용으로는 2급, 1급, 특급, 시민용으로는 KF80, 94, 99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N95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규격이죠. N99, N100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스크의 성능 기준은 우리나라 것은 EU의 기준을 따왔기 때문에 EU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EU의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포집 효율이 있고 각각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80% 이상, 94% 이상, 99% 이상 각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FFP 1, 2, 3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도 그거와 동일하게 되어 있죠. KF80은 80%, KF94는 94%, 그 다음에 KF99는 99% 이상의 포집 효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N95라고 하는 것은 95% 포집 효율, 99는 99%의 포집 효율, N100, N100이라고 하는 것은 99.97%의 포집 효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총 누설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총 누설률이라 하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마스크의 포집 효율, 면체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포집 효율이라고 하는 반면에 옆에서 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여 보기도 하고 옆으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시켜보기도 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마스크가 포집 효율뿐만이 아니고 옆으로 새는 것까지 같이 보는 것을 총 누설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약간 높게 설정을 해서 25%, 11%,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은 총 누설률 기준은 없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보호하는 프로텍션 팩트라고 하는 보호 개설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F80 식약처의 기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2급 기준,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FFP1, 일본은 DS라고 하는 그 입자상물질 소금과 같은 걸로 테스트할 때는 DS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DS1은 같은 등급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KF94에 해당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1급이나 N95, FFP2, 그리고 일본의 DS2,
중국은 또 K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KN95. 이것은 미국 기준과 비슷한 것을 갖고 있고요. 이것들이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KF99는 고용노동부의 특급, 미국 라이엇의 N99, 그 다음에 FFP3, 일본의 DS3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선정할 때는 포집 효율이 좋으면서 압력 저항이 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포집 효율이 좋으면 압력 저항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KF80보다는 94가, KF94보다는 99가 포집 효율이 좋지만 따라서 압력 저항도 높이 올라갑니다. 어떤 것을 써야 되는가? 미세먼지를 막을 때는 시험 방법 자체가 이런 분진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했기 때문에 KF80을 써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에 보면 매우 나쁨 수준이 1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인데 KF80을 쓰면 80%가 막아지니까 계산해 보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은 3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가 되고 이것은 좋음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일 때는 매우 상황이 복잡합니다. 일단은 시험 기준 자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막는다 해도 일반적으로 통과되어서 호흡기에 들어오면 호흡기 내에서 이것이 무한히 증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또는 마스크 표면에서 증식의 가능성도 있고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주장이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N95 이상을 주장하는 입장, 우리나라 KF94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공기 중 에어로졸 감염이 가능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특히 미국에서 N95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잘 걸러진다고 연구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100% 걸러지는 것은 아니라서 체내 복제 능력이 변수가 되기는 하지만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병원 시설에서도 사실 사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스크도 좋다는 입장은 주로 마스크가 큰 입자,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입자 중에서도 큰 입자가 주된 감염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 보면 맨 밑에 있는 그림처럼 비말 감염 방지하기 위해서는 KF80 이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공기 중 에어로졸, 특히 큰 입자뿐만이 아니고 작은 입자까지도 걸러지는 것을 염두에 둘 때는 KF94 이상, N95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 중에 에어로졸을 정의하는 기준이 WHO의 기준과 에어로졸 전문가가 정의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WHO에서는 비말을 호흡기에서 나온 5마이크로보다 큰 입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비말 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드럼린 뉴클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렇게 나온 것들이 공기 중에서 증발되고 남은 잔유물, 그래서 5마이크로보다 작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에어로졸 공학자나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공기 중에서 부유할 수 있는, 떠 있을 수 있는 입자상 물질은 다 에어로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그러면 PM10이잖아요. 10마이크로보다 작은 건데 이것은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상 물질 중에서 특히 10마이크로 이하가 우리 호흡기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PM10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PM2.5는 2.5마이크로보다 작은 것. 그래서 요약을 하면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는 보통 100마이크로 이하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10마이크로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적인 주장이고 WHO에서는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5마이크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제 혼란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전파되는 것은 WHO의 입장은 주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는 비말, 직접 접촉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에어로졸에 의한, 여기서 에어로졸이라 하면 큰 비말, 침에서 튀기는 그런 큰 비말을 빼놓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WHO의 공기 중 감염, 비말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병원 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 다른 상황일 때는 전문가마다 상당히 입장 차이가 있게 되고 WHO의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전문가들과 다른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기 중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어떻게 비말이 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모사한 그런 그림인데요. 재채기를 하면 드럼넷이라고 하는 큰 입자상 물질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작은 입자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1m 있는 사람들은 큰 입자, 중간 입자, 작은 입자에 같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보통 뭐 2m 이상을 얘기하는데 2m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큰 입자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큰 입자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작은 입자들에 노출해집니다. 문제는 큰 입자가 공기 중에서 작은 입자로 수분이 휘발되면서 변할 수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큰 입자가 얼마큼 빨리 떨어지는지, 공기 중에서 휘발될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가는지, 그다음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전파될 확률에 따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절대적인 공기 전파가 되는, 이렇게 공기로만 주로 전파되는 것은 결핵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체액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 혈액 같은 것보다는 공기로만 전파가 되고, 우선적인 공기 전파, 다양한 경로, 체액이나 뭐 물이나 혈액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로 공기 에어로졸 감염이 된다고 되는 것은 홍역 천연두가 있고요. 기저적인 공기 전파에 속하는 것으로는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 또 현재 이제 강하게 추정되지만 코로나1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큰 입자나 직접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가 되지만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는 공기 중에 전파가 가능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맨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는 등급보다 밀착이 더 중요합니다. 밀착의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실험한 논문의 결과입니다. 수술용 마스크와 N95, 우리나라 KF94에 해당되는 그런 마스크가 밀착이 양호할 때는 각각 94%, 99%의 포집 효율을 보였지만 밀착이 불량할 때는 각각 56%, 66%로 상당히 포집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성능보다는 밀착 정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병원, 혼잡 공간, 감염자가 의심되는 공간에서는 KF94 이상 사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사실로 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마스크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적은 곳이나 혼자 있는 그런 실내 공간 이런 데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스크는 성능보다는 밀착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스크는 최종적인 보호수단입니다. 실내는 발생원 제거, 격리, 환기, 손 씻기 등의 위생이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